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다산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투 기출분석을 맡은 구주입의 다산번원 장윤창 선생님입니다. 중간고사 보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이 분석한 이 자료는 중간고사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목적이 아닌 기말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시청하시고 좋은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항 분석은 총 20문항이었어요. 객관식 18문항, 논술형 2문항.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 그런데 논술형이 15점 배점이라서 그 전해에 비해서 논술형 배점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원별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9문항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5문항, 도함수 활용 6문항 비등비등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전반부에는 좀 평이한 문제들이 다소 있어서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좀 쉬운 시험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후반부에는 상위권을 가르기 위한 그 변별력 높은 문제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수능 연계교재인 수능 완성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유형을 접해보지 않은 많은 학생들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평이한 문제들 중에서도 연산이 제곱근 연산이라든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쉬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분포는 대략 평균은 한 60점대 그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1등급 컷은 만약에 상위권 학생들이 잘 봤으면은 90점대 초반에서 형성될 수도 있으나 만약에 논술형 부분 점수에서 결과에 따라서는 80점대 후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항별로 출제 단원이나 출제 유형들을 다 정리해 놨는데 제가 모든 문항을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한 3문제 정도만 제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번 문제는 두 2차 함수 fx, gx가 주어졌을 때 이런 미분계수를 이용한 미정계수 추론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초반에 2차 함수, 그 두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미정계수를 4개를 설정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쉽게 편하게 풀 수 있었을 문제인데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지 못했다면 많이 돌아갔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분계수 변형 또한 그렇게 쉬운 변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했던 학생들은 그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조금 쉽게 접근을 했어요. 사실상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지만 적용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산 또한 좀 까다로웠어요. 연립하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2025년 올해 수능 완성 수투 미분계수와 도함수 14번 변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 신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16번은 그 구간이 주어진 어떤 함수에 대한 그 함수 방정식을 우리가 그 미분 가능성으로 도출해내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역시나 만약에 어떤 그 구간별로 나눠진 그 함수들의 경계점에서 그 미분 가능성을 이용해서 푼다면은 풀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경계점에서 연속과 미분 가능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이 함수 방정식의 아이디어가 많이 어색했다면 좀 불편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나 2024 수능 완성 6번 변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마지막으로 볼 이 17번 문제는 두 함수 fx, gx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고배 함수를 주어졌을 때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hx라는 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과정은 좀 복잡했을 거예요. 그 경계점에서의 연속과 미분 가능성을 다 봤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은 복잡했겠지만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설정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이 문제 역시나 2023 수능 완성 14번 문제 변형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이 세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 문제가 2025년, 2024년, 2023년 이렇게 3개년도 수능 완성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만약에 기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계교재를 풀이하는 학생들은 최소 3개년치 문제는 풀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의 난이도를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제 견해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기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별다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산 자체를 많이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냥 양을 많이 문제를 양치기로 풀어내서 많은 양의 풀이를 통한 그 손으로 연산 연습을 하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프린트에서, 즉 학습지에서 출제된 문제 역시나 문제 변형이 상당히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마 풀어봤어도 아마 접근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필요한 개념을 저희가 정확하게 적용하여 모든 문제들을 풀이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연계교재, 이 대비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년도 수능 완성이면은 대략 한 단원별로 한 3, 40문제를 따져봤을 때 두 단원이니까 한 200문제 정도?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 연계교재 중에서도 수능 특강보다 난이도가 있는 심화 문제를 많이 다루는 수능 완성이기 때문에 그를 다 준비한다는 건 절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계교재 풀이를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 기출들을 통한 그 기본 실력을 향상함으로써 그런 연계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 수 있는 실력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권 학생들은 기본 문제들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고 나서는 연계 문제를 풀어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을 위해 저희 구주입에서는 어떤 교재 라인업으로 여러분들의 시험을 준비해 드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격주로 실행되는 평가 클리닉을 통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약점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서울권의 주요 학군들의 기출문제를 모은 포커스온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는 심화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11월 초에 저희가 시험 중간이에요. 아예 그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을 때 이 내신 디펜스를 통해서는 서울에 있는 구주입의 전 학생들, 대략 한 고2 학생들은 100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 중에서 저희의 위치, 100분위 점수를 통해서 그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집중해서 그 전략적으로 만들고 있는 저희 구주입의만의 자랑입니다. 기출백서는 구리 남양주 전 지역의 그런 기출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심화 문제를 다룸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학생들은 수능 전에 파이널 체크를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으로의 도움을 주는 저희 구주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주입회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셔서 그냥 열심히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산고 내신 역시 구주입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기말고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저희 구주입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